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를 앞두고 중앙로역 기억 공간에 시민 추모의 벽이 마련됐습니다. 아픈 과거를 기억하는 게 참 고통스럽지만 당시 겪었던 일을 잊지 말아야 좀 더 안전한 현재와 미래를 만들 수 있겠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유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성장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20년의 긴 시간에도 이를 제대로 해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톡에서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못다한 약속과 책임, 또 잊어서는 안 될 문제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월 14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들어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 나들목에서 김천 나들목까지 긴 구간 큰 어려움 없이 지납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하고 있고 조금 더 지나 유천 하이패스 나들목 인근도 교통량 꾸준한 편입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은 가천 쉼터 87km 지점부터 동대구 분기점 4km 구간 고장차 여파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서대구로 위로 사고 소식 있는데요. 평리내거리에서 신평리내거리 방향, 평리내거리 신호기 부근 3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정체 이어지고 있으니 평리내거리에서 신평리내거리 방향 지나신다면 1, 2차로로 차로 변경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성서공단로 남대구 나들목에서 성서공단 방향 답답한 흐름 보이고요. 앞산 순환도로 상인동 방향은 송영고가교 내리막 지점 1, 2차로에 걸쳐서 1m 정도 되는 차량 커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명로 살펴보면 앞산 내거리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방향, 영대병원 내거리 신호 3번 받고 지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3에서 8cm가량의 눈이나 5에서 10mm 내외의 비 예상되고요. 대구와 경북 내륙은 0.1cm 미만으로 눈 날리는 곳 많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차량 운행 시에는 안전거리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에서 9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6도, 습도는 79%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는 시간이죠. 두 기자의 뉴스톡,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천 기자가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북 영천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두 곳에서 각각 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성폭력과 횡령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오전에 이 경북 지역 인권단체들이 영천시청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열고 영천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네. 이 단체들은 주로 내부 고발을 통해서 최근에 거주장애인에 대한 이 종사자의 성폭력 의혹과 또 한 시설은 이 거주장애인에 대한 폭행, 운영자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영천시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아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할 문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영천시는 지난해 10월에 한 시설에 거주인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이 경북 장애인 인권 권익옹호센터에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네. 이 활동 지원 서비스 부정수급 문제도 또 확인이 돼서 이 과태료 처분이 나오긴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요. 일단 영천시 쪽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횡령이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네. 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거주인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네. 가해자가 행방불명이다. 연락이 두절돼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 성폭력 가해자가 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 좀 빠르게
조사를 받아야 그쵸. 피해자에 대한 치유까지도 좀 함께 할 수 있는데 행방불명됐다라고 하는 사유로 영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좀 행정이 이 적극 행정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련해서 진행되는 이 사안을 계속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어서 최 기자의 뉴스톡 볼까요? 네, 대구 청년들의 새로운 성지였던 두류 젊음의 거리 일대가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광장코아라고 불리던 이 일대 음식점의 경우 월 평균 매출이 지난 3년간 30% 이상 감소하는 등 암흑기를 겪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암흑기네요. 네, 맞습니다. 두류동 음식점 월 평균 카드 매출은 2019년 9천여만 원에서 2021년 6천여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같은 기간 상업활동 인구도 1,5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길고 긴 코로나19 터널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맞는 말 같은데 그럼 이제 드디어 광장으로 진출하는 건가요? 네, 이제 두류 젊음의 거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진 데다 국책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총 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달서구청은 두류 젊음의 광장과 두류 1번가 지하상가, 두류 먹거리타운 신내당 시장 및 상점가 등지의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 경영 혁신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민관학 지속 경영 시스템도 구축해 상권 부흥을 꾀하는데요. 네. 예, 달서구청은 현재 사업 계획을 컨설팅단과 함께 수정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80억 원이나 투입되는 만큼 빛을 좀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천 기자의 뉴스톡 하나 더 볼까요? 네, 대구 중구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던 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50억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이 지역에서도 좀 공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 8일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 50억 원에 대해서 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후 뭐 분야와 영역을 망라하고 좀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12일에 정의당 대구시당이 이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이 특검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의당 쪽에서는 이 특검층에게만 무뎌지는 검찰의 수사와 이 사법부의 판단에 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또 있죠. 맞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또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50억 원이 만약 퇴직금이라면 내가 6년이란 퇴직금이 6억 받는 것이 과연 뭐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상식적이지 않는 판결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네. 특히 또 이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낸 대구 지역 정치인이 한 분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네. SNS를 통해서 좀 입장을 밝혔는데요.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과연 이 아들을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 라면서 이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을 적용할 수는 없었나. 특히 검사 출신인 홍준표 시장은 이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면서 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의심의 눈초리가 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천용길 최미아 기자와 함께한 아침의 광장 뉴스톡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 기자의 이슈톡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추모 주간 또 시민 안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추모위원회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했다고 하는데 현장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2.18 지하철 참사 20주기 이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이 재난과 참사의 유가족들, 이 시민사회단체, 이 정당까지 추모위원이 약 2,180명
이상 모집이 됐고요. 이들은 이 대구 지하철 참사의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참사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가족과 추모 사업을 약속했던 대구시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또 촉구하고 나섰는데 올바르게 추모하는 것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라는 게 기록의 문화잖아요. 맞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렇게 의미가 깊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추모위원회는 참사 20주기를 맞아 올바른 진상규명과 추모 사업이 필요하다는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위원회는 2월 15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대구 지하철 세월호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도 진행합니다. 사회적 참사에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결국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까지 전국적인 연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책임 소재는 당연히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당시에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구 지하철 공사에 이 사장을 즉각 해임하는 절차는 있었는데 책임 소재를 제대로 따지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법적인 결과 기관사와 관제사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게 됐는데 따져보면 당시 기관사와 관제사 그리고 이 지하철 역사에서 청소하던 노동자들까지 이 관련된 인물들도 7명이나 목숨을 잃었거든요. 네. 특히 한 명의 승무원이 있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는데 이 비상유도나 피난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화재 방제 설비 역시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이 나타났는데 결국 회사의 책임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인 승무제를 시행한 것 그리고 피난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소화 설비가 부족했던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텐데 회사의 책임자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하철공사 사장이 기소는 됐잖아요. 네,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아니라 사고 직후에 물 청소를 지시했다는 사실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 증거인멸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 불탄 전동차를 견인한 이후에 실종자 시신이 다 수습되기 전에 이 물 청소를 했던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당시를 떠올려 보면 유가족들이 왜 물 청소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제기했는데 당시엔 또 그런 적 없다. 이런 발뺌을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유족들의 강력한 항의를 또 받기도 했었는데 결국 당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증거인멸을 할 용인이 없었다.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벌금형을 일부 받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네. 네, 이 부분도 지금과 같으면 더 큰 처벌이 이루어졌을 텐데 당시엔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도시철도에 크고 작은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 강화를 외치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악순환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떤 문제를 지적할지 얘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노조 이성일 정책실장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철도 안전 강화를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봐야 할까요? 네, 저는 좀 제도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먼저 도시철도 안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건 국토교통부인데 네. 2003년 지하철 참사 이후에 안전관리법도 만들어지고 안전관리 체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후관리 성격이 강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인식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상과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인데요. 네. 대구교통공사와 같은 지방 공기업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도 쥐고 있고 경영평가도 하고 예를 들어 예산을 얼마 이내로 잡아라, 얼마를 감액해라 네. 이런 지침들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예산과 관련한 지침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다면 당연히 안전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난해 대구교통공사가 출범하면서 조직 및 인력의 효율화, 경비 최소화 등을 통해서 200억 원을 절감하겠다 했던 것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맥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안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유지가 좀 필수적일 것 같은데 이게 많이 힘들다는 건가요? 지난해 대구교통공사가 3호선 운행관리원을 단계적으로 용역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현재는 이를 막고 있는데 네. 언제든지 외주 민영화에 대한 시도는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인력의 경우에는 철도 안전관리 체계에서 작업 시에 안전 인력을 몇 명을 둬라 이런 게 들어가 있긴 한데 만약 행정안전부나 지자체가 계속 비용 얘기를 한다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서는 기본적인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결국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게 안전 인력을 줄이는 것 어딘가에서는 안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이면 1호선 하양 연장선이 이제 개통 예정인데 네. 만약 과거처럼 계속 인력을 쥐어 짜내는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네. 도시철도 안전은 다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은 비용을 줄여서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게 뭐 제도적으로 좀 강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입니다. 지역사회나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참사는 망각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참사의 교훈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나 여기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계속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에 불안전한 요소가 없는지 계속 살피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사 이후에 화재라는 같은 유형의 사고는 없으니까 이제는 네. 안전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언제나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사가 남긴 교훈을 잊지 말고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망각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죠. 지하철 노조 네. 이성일 정책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시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또 잊지 말아야 할 숫자가 218 아닐까 싶은데요. 참혹한 사고가 일어난 지 20년입니다. 그 20년 동안 추모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지 좀 다시 짚어볼까요? 네. 화재 참사 이후 유족들은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추모공원 설립을 대구시에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입지 선정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상 부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인데요. 네. 2005년 대구시와 유족들이 팔공산 집단시설지구 내 시유지에 테마파크를 건립하고 안전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인근 상인들도 추모관 제외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테마파크 명칭 변경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또 인근 상인들과도 마찰을 빚었습니다. 여기에 2009년에는 테마파크 부지에 희생자 유골을 일부 매장한 것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시와 유족, 상인 간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2019년에 다시 좀 상인들과 상생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희생자와 유족 입장에서 보면 위령탑이 지금 안전조형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이 218 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못하느냐 또 안타까운데 떠올려 보면 2009년에 이 상인회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상인들은 상인대로 유가족들은 유가족대로 또 상처를 입게 됐는데 대구시와 정치권에서 이 사회적 여론 조성을 좀 안 해왔는데 이 정치인의 배짱이 필요한데 이제라도 20주년을 맞은 만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참사 추모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네, 국민 성금으로 조성된 기금 109억 원을 출연해 218 안전문화재단이 사고 발생 13년여 만인 2016년에 출범했는데요. 그간 재단에서는 매년 2월 18일 그 사고 발생일인데요. 이때 추모식을 포함한 추모 사업과 참사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를 위한 심리치료 그리고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모위원회에서 이제 재단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재단이 사회적 안전 문제를
앞장서는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이 갈라져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트라우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부상자 가족들에 대한 이 지원 체계 마련도 이 재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구시와 또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류 기자의 이슈톡 뉴스민 천용일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세 시대를 살면서 건강관리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만성질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동구보건소가 만 7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세 건강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서한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네, 동구보건소의 100세 건강 주치의는 만 70세 이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검진 그리고 상담을 진행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차례로 건강검진도 하시고 평소 고민됐던 점도 물어보시면서 상담을 받고 계셨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함께 진료의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당뇨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있어요? 없으시고요. 혈압 먼저 한번 재볼게요. 상체 운동으로 이제 근력을 좀 키워주시는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네, 아령이나 뭐 맨손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거 인대가 나와요. 다치셨구나. 계속 하다가 네네. 맞아요. 그 아령 가지고 안 하고 그냥 맨손으로도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지난 12월 17일.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보건소에서 진료의사를 맡고 있는 이경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신 그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그 상담하거나 건강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하시는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그런 이제 결과 상담하고 그 외에 이제 평소 때 궁금하시던 건강 문제들 이런 거를 상담하면서 그 노인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 노인들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골관절 질환이라든지 뭐 면역도 약해지시고 이러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진행하는 그런 병들을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 만성 질환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관리하셔야 되는 게 사실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 만성 질환 관리하고 뭐 혈당을 관리한다든지 혈압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일상적인 그런 생활화를 시키기 위해서 건강 상담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이제 100세 건강 주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고혈압, 당뇨, 치매 이런 질환 걱정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이 참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본인도 모르게 병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상담 하다 보면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깨닫고 정확한 건강정보도 알게 되는데요. 참여한 어르신들의 소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건강검진을 한다 그래서 참석을 해보니까 정말 친절하고 또 상담해 주시는 분도 정말 상담을 잘해 주시고 내가 어디가 아프다 가면은 그런 걸 상세하게 잘해 주시기 때문에 건강검진 받는 그 이상의 좋은 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도 이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와 상담해주고 또 이렇게 진료해주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입니다. 그거는 또 좋은 선물까지 주시네.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빨도 좀 아주 안 좋고 무릎도 아주 안 좋고 수술해야 될 단계고 이래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와보니까 진짜 친절하고 좋네요. 제가 병원에 가기는 가는데 그럼 뭐 당뇨나 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검사하기가 안 쉽잖아요. 일반 의원에서. 오늘 그게 꼭 하고 싶었는데 오늘 와서 확인을 잘 했습니다.
네, 백세건강 주치의는 검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검진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관련 부서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백세건강 주치의 사업의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 추정자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 팀장 추정자입니다. 네, 저희 100세 건강주치의 사업은 70세 이상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치매, 노인성 우울 등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 문제에 대한 진료 연계를 하여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어르신들은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체성분 측정 후 운동, 영양 상담, 치아관리법, 치매, 노인 우울 검사를 하고 건강주치의에게 최종적으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진료 등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관련 부서로 연계하게 됩니다. 네, 100세 건강주치의 사업은 2022년 노인 인구가 많은 동 순서로 5개동 3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하였고 올해는 22개동 전체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동구의 어르신들이 검사 등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심장질환이나 혈압 문제 상담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새벽 추운 날씨에 과도한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실내에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지역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건강검진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하늘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눈 내리는 지역은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이 5에서 10cm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네, 2월 14일 아침의 광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